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때는 전두엽이라고 해서 이 되뇌를 쓰세요. 그냥 감정만 쓰지 마시고 되뇌를 쓰세요.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면 평생 갑니다. 이게 언제 시작이 되는 거냐면 172년 전에 칼 막스가 공산주의를 만들어요. 그게 증오의 철학이에요.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렇게 하면서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개처럼 짐승처럼 사람을 만들어 간 거예요. 한국에서는 금수저, 흑수저, 이게 개싸움을 하고 시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만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짐승화 시키는 거예요. 먹는 거밖에 몰라. 그 다음에 배려심이 없어. 굉장히 포악해져요. 그래서 조금만 흥분되면 싸우게 돼요. 개가 어떻게 되죠? 개 밥그릇을 뺏기면 물어요. 왜 좌파 애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자기 밥그릇을 뺏어서 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짐승이 됐다는 얘기예요. 172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타겟이 어느 나라였을까요? 칼 막스가 어느 나라를 바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소련이 아니에요. 영국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영국은 그때 산업혁명 시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금융자본주의가 나왔지만 산업혁명을 통해가지고 분업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자들도 더 부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칼막스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증오를 자꾸만 집어넣은 거예요. 왜 내 거를 뺏어갔느냐 이런 식으로. 제일 먼저 타겟인 영국이 공산주의가 안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좀 하세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감리교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있었어요. 영국에다가 기독교 복음,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자. 그러면 칼 막스는 어떤 놈이냐? 진리를 대응하겠대요. 복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하고 맞서겠다고. 결국 그거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이제까지 온 거고, 그것 때문에 한국은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여기 10년 전에 한국 다시 와가지고 선교사로 왔어요. 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중국 애들이 벌벌 떠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느냐? 4대주의를 시작하면서 중국의 속국으로 남고 싶어 했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좌파들의 고향은 어딜까요? 원래 공산주의의 고향이 조국이 어디냐면 소련이에요. 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종주국이 자기 조국이고, 박헌영이 두 번째 조국은 어디냐? 북한이었고, 세 번째 조국이 사는 곳인 남한이었어요. 그러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의 조국은 누가 어딜까요? 차이니스 커뮤니티라는 말이에요. 중국 국제공산당원들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거기 속고 있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싸움이 아니라 국제공산당 당원들이, 중공이, 지금은 소련이 망했기 때문에 중공이 공산주의 정주국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밥을 먹으면서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혼자 밥을 하면서 왜 쩔쩔쩔쩔매냐? 4대주의로 딱 잡혀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그 나라를 갖다 바쳐야 돼. 소련이 동유럽의 여러 나라를 완전히 위성 국가로 만든 것처럼 한국을 위성 국가로 만들려고 지금 다 작전을 짜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다 이거를 하는데,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전자개표를 하면 안 되는지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전 세계가 전자개표를 막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증거인멸용으로 일부러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는 뭐냐?
부정선거용 전형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그게 부정선거 전형 시스템을 만든 거를 가지고 투표를 하셨어요? 아니, 경찰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뽑을 수 있는 대통령을 못 뽑고 특정한 단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 조정이 된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하고 이전까지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전에 공산주의는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평준화된 세상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향 평준은 하지만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일당 독재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일당 독재라고 하는데 70년을 했는데도 못 풀었어. 그러면 만약에 나와 다른 민주주의가가 있는데 거기까지 공산주의를 만들어야지만 유토피아를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전 세계를 공산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화하는 데에는 뭐가 있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해라. 그러니까 지금 좌파애들이 뭐가 털려가지고 다른 사람 같으면 양심 있어서 창피할 텐데 창피하지 않아.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끝까지 다 죽이는데 그냥 남을 갖다가 그냥 점령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 안에서 나와 이념이 틀리면 부모, 형제, 자식까지 다 죽여라. 이게 공산주의예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시겠어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무섭게 당한 거예요. 이 공산주의를 끝까지 전 세계를 적화할 때까지 공산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뭐 차이가 날까요? 이전까지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그래 너는 너대로 네 이념대로 나는 내 이념대로 살겠다. 그러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고 그렇게까지 침략당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100년을 동안 지나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있죠. 모든 공산주의 국가는 지구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전략이 바뀌었어요. 전략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지금 뒷배경이 뭐냐?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한국이 왜 거기에 끼어들었느냐? 한국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선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어요. 같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다 살려요. 결국은 어디까지 살려야 되냐면 중국 사람도 살릴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도 살려가지고 다시 전 세계 선교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유태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고요. 한국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냐면 유태인보다 IQ가 10이 높은데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이 세계 1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절대 안 망해요. 선교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쓴뿌리 공산주의 3대에서부터 5대까지 걸쳐서 있던 공산주의 쓴뿌리 그것을 다 없애야 돼요. 우리가 그냥 없애려면 굉장히 피를 많이 흘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라도 하나님이 전부 다 없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공산주의를 책으로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공산주의를 몸으로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확실해서 죽어도 나는 공산주의 싫어. 이승복이 나는 빨갱이가 싫어요. 그렇게 하고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전부 다 그렇게 되게끔 하느라고 이렇게 일이 크게 번진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끔 기도하고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게 답이에요. 이상입니다.